문재인 대표가 사퇴하지 않겠다, 그리고 전당대회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조만간 오늘이나 내일 공식적으로 밝힐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저희 YTN의 객원 해설위원입니다. 양승함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그리고 청와대 정무수석실 행정관을 역임한 이상일 아젠다 센터 대표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문재인 대표의 반응이 예상하셨던 대로입니까? 아니면 좀 예상 바뀝니까? 예상했던 대로죠. 대개 야당은 이제까지요, 선거를 앞두고 전당대회를 하질 않았습니다.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선거를 치르는 지도부가 나름대로 여러 측면에서 공천권을 행사하겠다, 말하자면 기득권을 행사하겠다라는 이제 그런 정치적인 역학과도 관계되는 그거라 생각이 됩니다. 지금 통합 선대위나 또는 통합 전당대회가 이제 비주류 측에서 나오고 있고요. 그런 것들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현행 체제가 좀 흔들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 대표는 이걸 문안박 삼두 체제로 가서 좀 지도부를 좀 더 공동 협력 체제로 가서 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가능한 한 현 지도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선거를 치르겠다, 이제 이런 계산이 있는 거죠. 근데 이거가 이제 저는 오히려 문재인 대표한테 역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총선에서 대패를 할 경우 그 책임은 문재인 대표가 지금 다 써야 되는 거거든요. 어떻든 간에 현재 입장에서 봤을 때, 특히 친노, 주류 쪽 입장에서 봤을 때는 문재인 대표 체제가 유지되는 것이 정치적으로 훨씬 더 유리한 그런 상황이죠. 안철수 전 대표가 기자회견했던 것이 일요일이었죠? 지금 일요일. 며칠 동안 어쨌건 고심했단 말입니다. 그 사이에 문재인 대표가 어떤 생각들, 어떤 그 셈법들을 머릿속에 넣고 있었을까요? 글쎄, 사람 속을 알 수는 없지만, 근데 실제로 아마 여러 가지 고심을 했을 거라고 보여지고, 실제, 지금 야당 입장에서는 어떤 형태를 갖추든 뭔가 좀 새로운 바람을 일으켜야 되는 그런 절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혁신전대라는 것들이, 실제로 좀 절차적으로 가능하다, 이런 판단들이 그런 수를 둘 수 있는지, 그게 무리 없이 총선 전에 치러질 수 있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검토를 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실제 결국 그 과정에서 이런 어떤 이제 전대가 치러질 경우에 이제 나타나게 되는 부작용들, 줄 세우기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들, 또 총선까지 남아있는 일정들,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전당대회를 앞에 치르면서 그렇게 가는 것들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비주류 입장에서는 그럼 이제 어떻게 하겠습니까? 비주류 입장에서는 안 받아들여지면 반발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결국 지금 이 통합과 혁신이란 어떤 아주 오래된 말들을 놓고 계속 이제 이 핑퐁 게임을 하는 듯한 느낌이 좀 드는데요. 실제, 그동안 이제, 서로 일종의 배수진을 치다시피,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사퇴 이야기나 퇴진 이야기들 꺼내면서 강하게 충돌을 해왔는데, 결국 이 상황에서 이제 문재인 대표가 이걸 공식적으로 거절하게 된다면, 결국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총선을 이제 치러야 되는 입장에서 이게 현실적으로 이제 그런 개별적인 탈당이라든가 이런 상태를 가는 것보다는 또 다른 어떤 충돌 지점을 만들어가면서 계속해서 서로 압박하는 그런 모양새가 당분간은 좀 유지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탈당까지는 안 갈 것이다. 선거 앞두고 있고 다른 당을 지금 만드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 양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지금 아마 관건은 이제 혁신 추진위에서 내놓은 공천 기준들입니다. 그 기준들 중에 이제 의원들의 20% 하위는 물갈이 하겠다, 이제 이런 식으로 갔는데, 그 평가 기준들이 이제 어떻게 작용하느냐, 이것이 아마 비주류 쪽으로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한다면, 비주류는 집단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많죠. 일단 문재인 대표가 안철수 의원의 혁신 전대를 부정을 할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안철수 의원 측에서 보면 이게 갈 때까지 간 겁니다. 단지 문제 이제 이게 소위 사건을 일어나게끔 만드는 촉매제만 나오면 이제 아마 안철수 의원은 나갈 준비도 돼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나갈 정당이 마땅하고 또 나가는 사람들이 자기와 상당수가 합류가 된다면 나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건데요. 그러나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험 부담률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지금 아마 비주류의 다수는 이미 몇 개월 전서부터 분당에 대한 군부를 떼어왔음에도 불구하고 현실화되지 않는 중요한 이유는
공천 그 과정에서 나름대로의 공천 지분을 자기네들이 확보할 수 있다면 예, 예. 그럼 굳이 위험 부담을 따라서 제3당을 만들 이유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상당히 그러니까 그 조건이 어떻게 전개되느냐, 예, 예. 그거에 따라서 그 여부가 결정되려고 봅니다. 하위 20%의 예컨대 비주류가 많이 포함되고 그러면 그게 그 어떤 그 기폭제가 될 수 있고 그러면 대거 탈당할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네. 주류에서도 그걸 뭐 염두에 두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거 잘못하면 당이 갈라질 수도 있는데 그걸 염두에 두지 않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이제 이 상황을 아마 가르짓는 여러 가지 중요한 변수 중에서 가장 이제 중요한 한 축이 아마 호남 민심이 작용이 될 거고 또 이제 이런 그런 상황 속에서 결국 이제 여야 대결 구도로 치러진 총선에서 야당이 과연 어느 정도의 지지세를 확보해 내느냐 수도권에서 이런 그림들 속에서 판단들을 할 텐데 그런 어떤 위험 부담을 감수하더라도 결국은 아까 이제 말씀하신 대로 현재 체제를 그대로 가져가면서 총선을 치르는 게 궁극적으로는 더 유리하다는 판단을 했다고 보여지고요. 이제 여기에 대해서 비주류 뭐 호남 쪽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어떤 판단들을 할 것인지는 좀 아마 뭐 상당히 고심이 깊어질 걸로 좀 생각이 되는데요. 예, 수도권하고 호남 의원들이 아마 조금 그 느낌이 체감이 다를 것 같은데 수도권에서는 둘로 갈라지면 나가면 그 여당한테 질 가능성이 굉장히 커지니까 쉽게 나가지 못하지만 호남 의원들 입장에서는 예컨대 무소속으로 나가든지 아니면 호남 신당을 만들든지 뭐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더 높은 건 아닙니까? 호남 쪽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호남만 보면은 적어도 호남 정서를 살 수 있는 그런 정당을 새롭게 만든다면 충분히 가능한 거죠. 지금 현재 새정치민주연합으로는 이미 호남에서 상당히 그 지지 기반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예. 그것을 만회할 수 있는 그런 정당이 나온다면 뭐 충분히 가능한 거요. 한 거고요. 이제 그러니까 새로운 그 신당, 특히 중도 신당이 아마 바람직한 걸로 다들 생각하고 있는데 예. 문제점은 뭐냐면 수도권에서 만일 3개 정당이 서로 경쟁을 했을 때 예. 야당이 갈라져서 하게 된다면 서로 이거는 뭐 분열이 됐기 때문에 여당한테 어부지리를 주는 것이고요. 가장 바람직한 건 여당의 일부와 야당의 일부가 합쳐져서 새로운 신당이 나와서 3파전이 벌어진다면 예. 그러면 이제 서로 그 경쟁이 제대로 되는 거죠. 그러나 예. 야당이 분열해서 한 개의 통합된 여당을 상대한다. 그거는 아마 어느 정치인도 그거는 원하지 않는 결과일 겁니다. 예. 어쨌건 지금 그 비주류 쪽의 핵심은 안철수 전 대표지 않습니까? 자, 지금 그 새로운 소식이 전해졌는데 오늘 4시라고 합니다. 문재인 대표 기자회견이요. 오늘 4시에 이르면 오늘 늦어도 내일 할 것이라고 해서 현재 기자회견은 직접 쓰고 있고요. 오늘 4시에 기자회견에서 지금 저희가 전해드린 그 내용을 직접 밝힐 것으로 전당대회 하지 않겠다 그리고 대표에서 물러나지 않겠다라는 뜻을 밝힐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오늘 그 기자회견문에 앞서 저희 기자들이 취재한 속보에는 공동지도부 구성에 대해서는 검토할 수 있다. 문한박 연대도 결국 그것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안철수 전 대표가 어차피 지금 혁신전당대회는 안 된다 그러면 이번에 공동지도부를 한번 같이 구성해보자든가 그런 것도 안철수 전 대표 입장에서 검토할 수 있을까요? 안철수 전 대표는 다음에 어떤 카드를 꺼낼까요? 근데 그동안 이미 얘기했던 이제 본인이 밝혔던 입장에서 본다면 결국 문재인 대표가 이제 혁신전대를 거부하고 다시 공동지도부나 어떤 다른 형태를 다시 한번 이제 촉구했을 때 그걸 받아들이는데 그게 사실 명분이 예. 그렇게 그 입장을 다시 바꿀 만한 명분이 뚜렷하지가 않거든요. 안 한다고 했었는데. 그렇죠. 그게 어떤 상황이 바뀌었다든지 그럴 만한 다른 어떤 제안이 있는 게 아니라면 결국 다른 제안을 하나 넣었다가 거절당하니까 그럼 원래 첫 번째 제안으로 가서 합의를 봅시다. 이거는 사실 명분상 약하기 때문에 택하기 어려운 길이라고 보여지죠. 예. 안철수 전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뭔가 좀 더 맞서서 싸우는 그런 이미지를 야당 지도자로서 그걸 보이는 게 더 유리하다고 판단할까요? 그렇죠. 지금 안철수 의원 입장에서는 자기가 아무래도 그 정치적인 아마 초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현재대로 가서는 사실 홀수 때의 저조한 지지율을 벗어나기가 힘들거든요. 예. 나름대로 이제 문재인 대표의 대안으로서 자기가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해선 대립적으로 가는 게 유리하다고 지금 판단하고 있는 것 같고요. 예. 문제는 이제 여기서 과연 그렇다면 문재인 대표가 제의하는 거기에 따라갈 수 있겠는가? 저는 이제 따라가기가 힘들다. 지금 뭐 금방 말씀하신 대로 명분이 별로 없다. 그렇다면 왜 처음부터 따라가지 않고 이제 와서 하느냐? 이건 상당히 뭔가 신념이나 의지가 없는 그런 정치인으로 비치기 때문에 네. 그건 안 할 것 같고요. 이제 안철수 의원은 상대적으로 상당히 입지가 좁아지는 겁니다. 나가느냐, 그냥 조용히 잔류하느냐. 그래서 계속 비판적인 세력으로 남아서 계속 그러니까 암중 모색을 할 거냐 하는 이제 그런 기로에 섰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겁니다. 네. 지금 그 당명 개정을 사실상 결정한 모양인데요, 야당이. 뭐 민주당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은 것이지 않습니까? 이러면 안철수 전 대표 입장에서는 더 심기가 불편해질 것 같은데요. 일단 뭐 민주당이라는 당명을 현실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아마 다른 정당이 그렇죠.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있죠. 예, 그래서 뭐 그 절차적인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결국 안철수 의원 입장에서는 이제 아마 이런 경우에 과거에 야당의 어떤 바람이나 이런 대통령 선거나 총선 뭐 큰 선거를 앞두고 바람이 난 경우를 보면 호남에서 압도적인 어떤 지지를 받쳐주면서 그런 어떤 이제 스타 정치인 뭐 유력한 정치인이 탄생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어떤 형식이 되고 안철수 의원이 만약에 지금의 어떤 이제 뭐 친노 주류와 결별을 하고 새로운 세력을 규합할 수 있으려면은 적어도 그런 식의 어떤 강력한 지지, 이번에 이제 뭐 호남을 갔었는데 예를 들어서 뭐 호남 민심이 압도적으로 이제 안철수 의원 쪽으로 기울어서 지지 세력을 형성해 준다는 이런 것들이 된다면 가능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다시 결국 새 정치라는 이름을 달고 1년여간 이제 어떤 실험적인 어떤 상황에 있다가 결국 아무런 변화 없는 상태에서 그대로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다른 세력화도 이루지 못한 상태에서 과연 그런 선택을 할 수 있겠는가. 지금 쉽지 않은. 호남에서 이번에 좀 분위기 어땠답니까? 안철수 대표 갔을 때. 아직은 그렇게 뭐 온도가 크게 바뀐 어떤 그런 기류는 느껴지지가 않는데요. 예. 그러니까 문재인 대표한테도 뭐 호의적이지 않지만 예. 안철수 대표한테도 뭐 그렇게 뭐 열광적이지는 않은. 그렇죠. 예. 교수님은 당명 바꾸는 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아마 바꾸는 것이 아마 주류 또는 친노 입장에서 보면 당연하다고 봅니다. 이게 새정치민주연합이라는 건 우선 뭐 발언하기도 하는 게 아니라 어렵습니다. 저희들도 익숙해지는데 상당히 시간이 걸렸는데요. 네. 그러나 이제 중요한 의미는 옛날 안철수 신당과 구민주당 김한길 전 대표가 이렇게 합쳐지면서 당시 새정치 이름이 먼저 나왔거든요. 상당히 우대를 해준 겁니다. 그리고 전통인 민주연합, 이 민주자가 뒤에, 그것도 처음에는 뭐 빼려고 하다가 이제 넣은 그런 상태인데요. 예. 이제 이름을 바꾼다면은 이제 안철수 신당의 뭐 신당이 뭐 있지도 않습니다만 하여튼 지금 상황에서 보니까 안철수 의원의 잔재, 상징적인 그런 의미가 상당히 사라지는 거고요. 예. 그렇다면 결국 당내 세력 구도가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아마도 지금 입장에서 호남 민심이 저런 상태에서는 어차피 바꾸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인 것 같고요. 바꾼다면은 역시 민주당의 그 냄새가 나는 그런 당명이 돼야 되지 않겠나. 예. 뭐 예를 든다면 새 민주당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제 기존에 지금 원외 정당 민주당이 있지만 그거 등록은 그 이름은 안 되니까 예. 어떤 그런 형태를 띄워서 나름대로 분위기를 쇄신하려고 할 텐데 문제는 그게 쇄신이 되겠나? 뭐 이름만 바꾸는 말은 이 서양 속담에 그게 있잖아요. 오래된 포도주의 새병의 오래된 포도주. 그 얘기는 뭐냐면 병만 바꿨지 내용물은 그대로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얼마나 효과가 날는지는 상당히 의문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오늘 전국 현안들 두루 짚어보려고 했습니다만 속보가 전해졌고 야당이 급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4시에 문재인 대표가 직접 기자회견을 하고 기자회견문도 직접 썼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야당 상황을 집중적으로 분석했습니다. 양승함 교수님, 이상일 대표님 고맙습니다.